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마음을 얻는 남자의 대화법, 임영주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22년 8월 2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남성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책입니다. 직전에 올린 책과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 책을 아들에게 얘기하는 심정으로 읽었습니다. 지은이의 말을 잠깐 볼까요? 당신과 말이 안 통해 차라리 벽 보고 말하는 게 낫겠어. 아빠는 우리를 모르시잖아요. 좋자고 시작한 대화가 관계를 깨는 대재앙의 대화가 되는 건 정말이지 순간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뜨거운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은 무결점의 순정품이며 그런 순정품 진심을 말했는데 자주 오해하고 오해받습니다. 아프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는 상처받았다며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내 말에 아프다는 사람 때문에 나도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말해야 내 말의 순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야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대화의 꽃을 피운다는 비유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자는 남자들의 진심과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4장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남자, 남편, 아빠라는 세 가지 정체성에 알맞게 말하면 좋겠다. 말은 생각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므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속이 보이고 인격이 보인다. 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이 세 가지 역할과 상황에 맞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로서의 대화법을 볼까요? 행복한 부부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서로를 부르는 특별한 애칭이 있다는 것이다. 아내에게, 여친에게 가슴 뭉클한 사랑을 전하는 애칭을 불러보자. 마음을 전하는 애칭으로 핸드폰에 저장해 두자. 두 번째로는 거짓말이라도 해라. 100세 거짓말로 위로 좀 하면 어떤가? 난 거짓말은 못해 라고 거침없이 말하며 심각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알고 보면 순수를 내세운 어른아이다. 아직 배려심을 배우지 못한 아이 수준의 어른인 것이다. 세 번째, 여자의 수수께끼에 당황하지 마라. 아내가 오늘도 어김없이 알지? 이해하지? 라며 대화 끝에 또 난해한 수수께끼를 낸다. 남자들은 수수께끼식으로 말하는 여자들을 통 모르겠다고 한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지? 일부러 그런 건가? 하고 의심한다. 여자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이다. 먼저 상대가 잘 안 듣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의 말이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또 자기 말을 듣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었으면 할 때이다. 할 말 있어? 대화 좀 해. 이 말에 겁먹고 도망칠 생각부터 하지 않아야 한다.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로 남자는 과장된 표현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날 예비신랑이 꽃바구니를 보내왔대요. 꽃바구니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그 예비 신부는 그렇게 행복해했답니다. 난
오빠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꽃길 아닐까요? 그럼 이제 남편으로서의 대화법을 볼까요? 먼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존감이 높은 남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인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1단계 실수하면 얼른 사과한다. 2단계 사과했음에도 상대가 재차 잘못을 들춰내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다시 사과한다. 3단계 상대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또 강조한다면 그러지 않겠다고 또 사과한다. 자존감 높은 사람이 하는 사과의 말은 이렇다. 내가 그런 행동해서 많이 놀랐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다시 한번 사과할게.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 아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때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대요. 먼저 밝은 표정이나 미소 짓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약간의 감탄사를 동반하는 거예요. 와, 정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데? 얼굴이 살아나는데? 만약 이런 표현이 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을 흠뻑 느끼게 해주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알아주고, 둘째, 칭찬하고, 셋째, 감탄하고, 넷째, 격려하는 것이다. 아내가 만약 폐경기를 맞았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은 완경이라고 한다면서? 여보 그 말이 맞아. 당신이 임무를 멋지게 완수한 거지. 정말 센스 만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3번째는 아빠로서의 대화법입니다. 아들이 뛰어다니다가 컵을 떨어뜨렸다. 아빠는 아들에게 말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들은 아빠를 쳐다보며 안 다쳤어요. 그러자 아빠는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에 말했다. 그럼 됐어. 빗자루와 수레바퀴 갖고 와. 아이는 빠르게 빗자루와 수레바퀴를 갖고 와 아빠에게 주며 말했다. 죄송해요. 아빠가 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치울게요. 그래, 알았으면 됐다. 같이 치우자. 이 아빠는 통제와 허용의 하모니를 이루는 육아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아빠를 보며 세상을 봅니다. 항상 공감이 먼저이고 가르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습관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는 잘 자란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아버지의 권위는 세워진다. 아버지는 몸으로 말한다. 우리는 보통 칭찬은 안 하면서 잘못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버지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한 대 더 때리라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어색해서 칭찬의 말이 안 나온다면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다. 나의 일, 외모,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 등 칭찬할 것이 너무 많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고 그냥 지나쳤던 것의 소중함과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돌아보는 계기도 된다. 잘했어. 훌륭하네.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방법으로 내 사람들을 칭찬하면 된다. 사실 20, 30년 동안 집안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밖에서 일만 해온 남자들이 자녀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족 대화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3가지를 추천한다. 먼저 아내와 자녀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다. 둘 사이에 많은 정보가 오갈 것이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말하되 최소한의 말을 한다. 2번째는
단정적인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아들, 딸의 말에 어폐가 있더라도 바로 반박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나 때는 말이야. 아빠 세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왜 나쁘겠는가? 다만 자녀 세대의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식으로 말할 때 대화 단절이 된다. 그럴 땐 잘 듣고 있다가 궁금한 점은 나중에 아내에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된다. 최소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한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이 들을 말은 아니지 않는가. 아빠의 생각을 말한 후 이 말은 꼭 덧붙이면 좋겠다. 아빠 의견이야. 결국 당사자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상대에게 마스터 키를 넘기는 듯한 여유와 열린 결말을 보여주자. 때로 경어를 쓰는 것도 고마움과 칭찬의 느낌이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요즘 세대를 파이 세대라고 한다죠. 남과 다른 개성, 자신의 행복과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소유보다 경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의 가치관이든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자녀와 대화합시다.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하지 않아야 할 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마음까지 정리해 주려는 해결사가 되지 말자. 두 번째, 그런데 말이야. 아무튼 그건 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말자. 세 번째는 대화에서는 독불장군이 되지 말자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 책을 끝맺고 있습니다. 말이야말로 순간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만약 생각 없이 말이 먼저 툭 나온다면 일단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상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내가 할 말을 다듬을 수 있고 안 할 말은 안 할 수 있다. 말을 아끼면 근심이 없다는 과언무환이라는 말을 기억하자. 우리도 근자열 원자래라는 한자말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뜻이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